저희가 차트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 집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둬야 할 부분 바로 세금 나왔습니다. 세금 어떻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까요? 요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집을 팔아라, 사라, 보유해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 집값 전망도 전문가마다 다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유념해 보셔야 될 부분은 세금입니다. 집을 보유하셨을 때 어떤 세금이 더 나가는지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올해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놀라신 분들이 아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올라서 그런데요. 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공시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세율이 1주택을 보유했을 때에 비해서 2배가 됐습니다. 많이 뛰네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아진 거죠. 네. 더군다나 공시주택 적용 비율이라고 있는데 그 비율이 작년에는 90%였는데 95%로 5%포인트가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 집을 보유하셨을 때 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비중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은 이러한 점을 꼭 고려하셔서 내가 이 집을 유지하면서 2개의 주택을 유지하면서 과연 세금을 잘 낼 수 있을지 오랫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을지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금을 잘 따져서 보유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세를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따져봐야 될 게 바로 이거래요. 임대차 보호법. 요즘은 뭐 전세금도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7월에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주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게 이제 2+2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세 기간이 2년이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겨서 예외가 아니면 2년을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을 살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런데 2년이 끝나고 새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2년에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라고 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못 올리게, 그러니까 5% 내로만 올리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거의 5배가량 늘어났다. 이러한 통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옆집보다도 전세금을 보증금을 덜 받게 되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안 들어가 살면서 분쟁이 굉장히 많아졌고 한 송파구의 아파트는 옆집과 우리 집의 보증금 차이가 6억 원이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옆집은 보증금이 그냥 비싸게 받았는데 나는 그냥 이 시세에 따라서 적게 받으면 굉장히 좀 화가 날 만도 해요. 근데 이 전세 사는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불안한데 언제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개정된 법에 따르면 4년까지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4년을 사는 거는 안심이 됐는데 네. 그러면 보증금이 계속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2년 지나고 다시 2년 계약을 할 때 원래 보증금의 5% 내에서 올릴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것 이외에 최근에 집주인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임법,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안에 세금 등이 오르면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 보증금을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액이 네. 처음 계약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올린 이후에 1년이 지나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4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이니까 1년이 지나면 총 산술적으로는 3번을 증액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네. 이 증액 요청도 5%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내가 살 테니까는 나가라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지 또 어떤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살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막상 집주인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나쁘다, 경우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왜 생겼냐면, 그러니까 2년 무조건 내가 계약갱신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면 집주인의 직계 좀비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가족이. 하면은 예외 조항이 돼서 계약갱신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직접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본인이 안 살고 아니면 잠깐 짧게 살고 나와서 새롭게 더 보증금을 올려서 새 임차인을 드리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새로 올린 돈에
원래 이제 받아야 되는 돈의 2년치의 월 차임을 다시 돌려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차익만큼이 있잖아요. 돈 더 네네네. 받은 만큼. 그것만큼을 또 돌려줘야 되는 손해배상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 상황을 보고 집주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좀 돌려줘야 되는데 원래는 그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한테 그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생활비도 좀 없고 그냥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그러면은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면서 그냥 집을 파는 경우는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게 법의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살겠다고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 세입자를 새로 들이는 경우는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매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왜 임차인이 껴있으면 매매가 사실 요새 어렵거든요. 실거주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가 잠깐 살다가 매매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법의 사각지대니까 들어갔다 매매하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하급심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만 있지 실제로 분쟁이 별로 없어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분쟁이 갔다라고 하면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잖아요. 취지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보호를 못하니까 그러면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들에 의해서 사실상 이제 법의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위자료 같은 것들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또 예외 조항에 뭐가 있냐면 이사를 내보낼 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 계약갱신을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시면 법 위반하지 마시고 이제 임차인들에게 이사비 이런 것들을 좀 들여서 이제 이사를 먼저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따져볼 게 참 많네요.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또 임대차 보호법도 살펴봐야겠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이거 살펴봐야 돼요. 금리 잘 따져야 되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게 되잖아요. 내년에 이제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한국은행에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16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이상인 9군데 이상이 0.5% 정도 이렇게 인상을 두 번 해서 0.5% 정도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금리 인상이 가정경제 화두긴 한데요. 네. 적절하게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사례자처럼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그렇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기에 집을 매매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변동금리, 고정금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고정금리가 많을까요? 변동금리가 많을까요? 10명 중에 변동금리가 7명 정도로 대부분이 변동금리, 즉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를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커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집을 적절하게 갖고 있고 대출도 적절하게 있으면서도 갚아 나가는 게 중요한데 적절하게 이제 스케줄대로 갚는 것도 있겠지만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서는 좀 더 대출을 조기 상환, 열심히 갚아가는 거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